네, 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혜연입니다. 자,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우리 장년층분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수질 환경 분야입니다. 이 자격증을 살펴보기 전에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우리 전문가 한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의 국가 자격증.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수질 환경 분야입니다. 네, 저는 물 하면 몸하고 관련돼서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수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전문가적인 부분에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시 자격이 조금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수질 환경 관련 학과 또는 유사 직무 분야를 졸업하거나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응시 자격은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기사는 그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 그다음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기능사 취득 후 3년의 실무 종사한 사람 등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요. 산업기사는 그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 이상이면 가능하고, 또한 기능사 취득 후 1년의 실무 종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 수질 관련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뭐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 수질 관리 그 정책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오염된 하수나 폐수를 깨끗이 정화하는 수처리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업무, 그다음에 수처리 시설 등을 관리하는 수질 관리 업무, 또 오염된 정도를 분석하는 수질 측정 업무 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수질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으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설계를 주로 하는 그 용역업체, 그다음에 수처리 시설 시공을 하는 건설업체에서 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분석과 관련된 환경분석업체,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수질환경 전문 관리 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산업체에서 그 환경관리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공무원, 군인, 그다음에 또는 수질 관련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 그다음에 시험 과목 면제 등 혜택이 주어져서 이 분야에 진출 시에도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물은 다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자격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응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질 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수원에 위치한 무배출 환경 설비 지원센터입니다. 여기가 폐수 처리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처리가 돼서 저쪽으로 이제 완전히 다 처리된 폐수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 수질은 우리가 직접 먹는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수질 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생물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미생물 수. 그래서 요 정도 미생물이 여기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건들을 체크해서 여기서 이제 운전 조건을 갖다가
정상적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완전 깨끗해졌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 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정 기기를 이용해 수질 오염 물질 발생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산업이 발달할수록 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직업군입니다. 얘 농도를 이제 검량선을 긋기 위해서 희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법률에 따라 수질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뽑아야 하고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가산점도 있어 자격증 취득 시 직업 선택에도 유리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제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내가 분석했던 저 하천, 저 공장 이런 보면서 뿌듯한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환경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질환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이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이 늘어납니다. 수질환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환경 분야에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 화이팅! 환경 보존의 기본이 되는 수질 오염의 관리 연구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수질 환경 분야.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질 환경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수질 환경 산업 기사입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 시험은 수질 오염 개론, 수질 오염 방지 기술,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수질 환경 관계 법규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30분씩 치러집니다. 실기 시험은 수질 오염 방지 실무로 필답형 1시간 30분, 작업형 4시간 정도로 복합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수질 환경 기사입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 시험은 수질 오염 개론, 상하수도 계획, 수질 오염 방지 기술,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수질 환경 관계 법규 5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30분씩 치러집니다. 실기 시험은 수질 오염 방지 실무로 필답형 2시간, 작업형 4시간 정도로 복합형으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산업기사와 기사 모두 동일합니다.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수질 환경 분야 시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필기 시험의 과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을 보니까 수질 환경 산업 기사와 수질 환경 기사의 과목이 동일은 하나 기사의 경우 한 과목이 더 있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질 오염 개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수질 오염 개론은 물의 특성 및 오염원, 수자원의 특성, 그다음에 수질 화학, 그다음에 수중 생물학,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따라서 수질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론 중심의 내용으로 그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위가 좀 광범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많죠? 내용은 많지만 네.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목에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물질로 인하여 네.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맞는 것은 1번 PCB, 파킨슨씨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 그다음에 2번은 수은, 중추신경계 마비와 콩팥 기능 장애, 3번 아연, 윌슨씨병, 4번 구리, 카네미유증.
네. 우리 MC님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실 이 보기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아. 진아연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연이라는 네, ZN이라는 별명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왠지 3번이 땡기네요. 네. 그렇게 혹시- 풀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저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찍겠습니다. 예, 답이 틀리죠, 뭐 역시. 네. 공부를 안 하신 티가 많이 나요. 답은 2번이죠. 2번 수은이고 이제 수은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 병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환경 사고의 원인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뭐 답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과목 수질 오염 계론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암기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 이렇게 네. 공부하시면 그냥 쉽게 맞힐 수 있는 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했으면 아주 쉽게 맞췄을 문제네요. 아, 그럼요. 그래 네. 우리 MC님도 좀만 네. 공부하시면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있을까요? 그 개론, 그러니까 수질오형 개론 과목은 네. 그런 뭐 심도 있는 그런 뭐 계산식이나 이런 또 그 전공적인 지식보다는 네. 좀 무난하게 그 환경, 뭐 수질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폭넓게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조금은 넓다 보니까 폭 넓게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개론은 그렇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론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수준으로 네.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과목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두 번째 과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수질 오염 방지 기술 과목인데요. 시험 준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수질 오염 방지 기술은 그 오염된 하수나 폐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 그다음에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분야입니다. 하수 및 폐수의 성상, 그다음에 합폐수의 정수 처리 및 시설 설계, 그다음 분뇨 및 축산 폐수 방지 시설 설계 등에 대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과목은 특히 네.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그 시험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적이라고 하면 어떤 계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산 문제도 포함될 수 있고 원리, 그다음 아. 이제 뭐 오염된 하수나 폐수에 그 오염된 물질이 처리되는 뭐 과정이나 원리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염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과목인 거죠.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과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필기시험 과목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는 바로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입니다.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은 네. 그 제목 그대로 그 수질 오염 정도를 그 측정해서 값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주요 그 구성은 총칙, 그다음에 일반 시험 방법, 기기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본 과목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네.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그 최신의 그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발빠르게 최신 정보를 잘 습득을 해서 또 문제를 풀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서 해야 되는군요. 예, 그 시험 기준이라는 게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네. 개선이 되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치시면은 가끔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신의 그 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하여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측정할 때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메틸렌 블루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청색의 착화음을 추출해 사용되는 것은? 어렵네요. 네. 저는 또 이제 제가 아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세톤. 네. 그 표정을 보아하니 네. 손톱과 관계된 걸 네. 답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역시 답은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입니다. 아. 클로로폼이라는 그 네. 용매를 사용해서 음, 저희가 그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네. 그래서 이제 추출한 다음에 650 나노메타의 흑광도에서 측정해서 값을 구하는 그런 시험 방법입니다. 그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그 물질 항목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숙지를 해주셔야 이렇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한 문제만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항목별로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네. 그다음에 분석 장비에 따라서도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GC나 네. ICP, 그다음에 IC 이런 장비들도 지금 많이 수질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분석, 손으로 하는 수분석 항목 이외에도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분석에 대해서도 골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무난하게 그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잘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과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은 수질환경관계법규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제목 그대로 법에 대한 그 과목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그 기본이 되고 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거를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물과 관련된 기타 그 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그다음에 하수도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그 본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질환경관계법규 이 과목은 아무래도 법 관련된 과목이어서 접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역의 생활환경 항목인 용매 추출 유분의 환경 기준 값은 네, 아무래도 적게 나오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번이요. 아, 예, 정답입니다. 아, 1번 정답인가요? 예, 네. 정답입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맞추시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래서 환경 기준 값은 0.01 mg/L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은 철저하게 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기준에 대한 그 수치, 뭐 행정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면허 받는 조건,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주셔야 쉽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의외로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이 법규하고 공정 시험 기준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 관련된 과목이어서 접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 점수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답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기출 문제라든가 그 출제 경향이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너무 근데 암기만 하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법을 정했는지 네. 한 번 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렇게 답을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법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과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상하수도 계획인데요. 앞에 네 과목은 수질환경산업기사와 기사의 공통 과목이었습니다. 이번 과목은 기사만의 이제 과목이거든요. 상하수도 계획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산업기사에는 없는 과목인데 이 상하수도 계획이라는 과목은 그 실제로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네. 하수도 시설이나 상수도 시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사 수준에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가된 과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그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네.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도에 대한 분야로
그 상하수도 기본 계획, 그다음에 집수와 치수 설비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하수도 계획이나 네.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을 그 차근차근 해서 숙지를 하시면은 그 과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산업기사와 기사 모두 복합형으로 치러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수질 오염 방지 실무에 대한 그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세부적으로 보면 수질 공정 관리 계획 수립, 문제점 및 비상시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네. 그 주관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작업형은 그 미지의 시료, 네. 그러니까 그 수질 시료입니다. 그 수질을 대해서 이제 그 정해진 값을 구하는 그런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시험장에 가셔서 네. 이렇게 그 작업을 하셔서 값을 산출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그 작업형 같은 경우 그 발세법을 이용한 흑강 강도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시료 제조와 흑강 강도계를 이용한 측정 작업에 대해서 실습을 그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작업형에서 어떤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제 값을 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이 있으면 네. 어떤 저희가 물질과 반응을 시키면 색깔을 띠게 되는데 네. 그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수록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를 보통 작업형에서 네.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흑강 강도계라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기계다 보니 따로 밖에서 연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계이다 보니까 개인이 보유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 그 출신하신 학교나 네. 아니면 정 어려우시면 그 학원에서도 이런 거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저희가 좀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꼭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네요. 연습을 안 하시면 아마 합격하기 쉽지 않으실 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기계도 구하기 어렵고 잘 계산하면 되겠지 하고 계산하는 연습만 하고 가실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보고 직접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작업형이라는 게 네. 작업을 해서 값을 구하는 그런 그 시험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론적으로는 답을 절대 구하실 수 없는 그런 그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수질 환경 분야의 시험 과목과 또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우리 응시자분들의 경우에는요,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가 담긴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 환경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데 막상 시험을 준비하니 걱정이 크다고 하십니다. 혼자서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가요? 혼자
준비를 해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업 현장에서 근무 경험이 있으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혼자 준비하셔도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그 작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 서적과 문제집 등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실기 시험 같은 경우 그 작업형 시험은 그 대학교나 그 학원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 도움이 되시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큐&A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온 질문을 채택해서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호흡해서들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수질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직업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환경도 뭐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그 설계, 뭐 환경 영향 평가 등은 이제 실내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면에 그 폐수가 발생되는 뭐 산업체 폐수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그 수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공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 시에는 이제 안전 관리에 그 신경을 충분히 써주시면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측정 분석과 같은 그런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그 실험실 안전 관리를 준수해 주시면 네.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분야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전망 어떤가요? 그 전망은 밝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격증을 일단 보유하게 되시면 뭐 정부 또는 민간 환경 관련 업체에 그 쉽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자격 보유자를 의무적으로 임명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경 투자 비용은 매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중 그 수질 개선 부분, 그래서 수질 관리, 그다음에 상하수도 보전 이런 등에 이제 쓰여지는 돈은 전체 환경 투자 비용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예산의 증가, 그다음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수질 관리 처리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질 환경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끝으로 합격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관련 학과 졸업자하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수질 환경 그 분야의 자격증을 그 쉽게 취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특히 그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최종 시험인 실기 시험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이제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최종 실기 시험까지 무난하게 이렇게 그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그 보람과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질 환경 분야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시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중 수질은 우리가 먹는 물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적인 인재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직업에 대한 매력이 큰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전하시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호 패스워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